넷플릭스 공식 순위 사이트의 세계 순위 1위를 기록 중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부터 각각 2019년과 2020년 국내 방영한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까지 일본 넷플릭스 TV쇼 시청 순위를 집계하는 플릭스 페트롤의 1위부터 6위까지의 순위가 현재 방영 중인 한국 드라마부터 무려 3년 전 한국 드라마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7위는 전 세계를 주름잡는 미드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드라마는 9위 단 한 편뿐이고 8위는 2015년 방영된 애니메이션 시리즈, 9위는 2022년 신작 애니메이션입니다. 올해 초 한국 TV 프로그램 10편이 넷플릭스 일간 순위를 모조리 휩쓸어 뉴스가 됐는데요. 20대 시청자가 40%에 달한다는 일본 넷플릭스 순위를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점령하다시피 하는 건 이제 별다른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런 경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 내 한류 재점화를 견인한 뒤 대세가 됐습니다. 1990년대 이후 2000년대까지 빈번했던 일본 드라마나 일본 예능 표절 사건이 우리 방송가를 얼룩지게 만들었던 과거와 비교하면 현재는 일본이 한국의 예능과 드라마를 역수입하며 그 위치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중 제일 눈에 띄는 드라마는 이태원 클라스인데요. 최근 일본 TV 아사히가 이태원 클라스의 일본 리메이크인 로폰기 클라스를 방영했는데 이를 본 일본 시청자들이 도리어 한국 원작을 찾게 만들어 2020년 이미 종영한 드라마를 넷플릭스 순위 2위까지 찍게 만드는 역주행의 전기를 마련해줬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클라스는 사랑의 불시착과 함께 2000년 이후 일본 내 K-드라마의 인기를 견인해왔습니다. 장기간 넷플릭스 순위를 점령한 만큼 일본 현지에서 팬덤을 구축했고 여러 일본 상업 방송사가 리메이크 판권 구매에 뛰어들었다는 후문입니다. 그 결과 이태원 클라스 애판권은 시즌7까지 이어진 인기작 닥터 X 외과의 다이몬 시리즈와 형사 7인 시리즈 등 다수의 인기 수사물을 보유한 TV 아사히가 가져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난 7월 방영에 돌입한 일본 리메이크 과정에 국내 콘텐츠 회사들이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일본 리메이크에 드라마 제작사와 원작인 웹툰 제작사가 참여하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실제 로폰기 클라스는 크레딧의 한일 공동 프로젝트에 조광진, 김성윤, 크로스픽처스 팀 협력이란 자막을 포함시켰는데요. 김성윤 감독은 이태원 클라스를 연출했고 조광진 작가는 앞서 제작된 동명 웹툰을 만든 웹툰 작가입니다. 평균 9에서 10회 차에서 마무리되는 일드 편수와 달리 로폰기 클라스는 13회 방영을 예고 중인데요. 전체 16회 차로 마무리된 이태원 클라스의 이야기 구조를 염두에 둔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뚜껑을 연 로폰기 클라스에 대한 현지 반응은 방영 전 받은 주목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률은 1화 9.6%로 출발, 7%까지 추락했고 최근 4화가 8%로 올라섰습니다. 일본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OTT나 실시간 시청에 밀려 전통적인 시청률 수치에 대한 권위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방영 전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로폰기 클라스의 실제 시청률은 실망적이라는 현지 반응이 우세합니다. 원작의 박스로이를 연기하는 타케우치 요마는 TBS 1호 국장 테세우스의 배의 주연을 맡은 등 주목받는 젊은 남성 배우고 조이서 역은 아이돌 그룹 케야키 작가 출신 히라테 유리나가 오수아 역은 코드 블루 시리즈의 아라키 유코가 맡았습니다. 이렇듯 배우들의 중량감도 원작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데 한일 양국의 드라마 리메이크 역사에 있어 분명 흔치 않은 화제작은 왜 원작의 후광 효과와는 거리가 멀어졌을까요? 로폰기 클라스는 현지 방영 전 공평부터 보도됐습니다. 일본 현지 반응이나 국내 일본 드라마 팬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 등에서도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로폰기 클라스는 리메이크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이태원 클라스의 복사판이란 혹평에 시달리는 중인데요. 이들을 국내 리메이크한 일부 작품에 쏟아졌던 혹평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공개된 작품을 보고 나면 이러한 현상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태원 클라스를 본 시청자들은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차고 넘치는데요. 이미 지난 2년간 강력한 팬덤을 누리면서 일본 언론이 이태원 클라스를 숱하게 분석했고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등에서도 갖가지 감상평과 패러디가 넘쳐났습니다. 그런 만큼 원작의 재해석은 기본이어 일본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비장해 무기처럼 준비해놔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로폰기 클라스는 타케우치 요마가 이태원 클라스 속 박서준의 헤어스타일을 따라한 것만큼이나 철저하게 원작의 포인트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분석입니다. 단순히 인물 구도나 전체 서사 구조 및 주요 사건을 가져오는 일반적인 리메이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 이태원 클라스의 총체적인 아우라를 로폰기로 이식한 수준입니다. 재해석이 아니라 한국의 드라마를 일본 현지에서 그대로 따라한 패러디물이란 평가가 지배적인 이유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갈수록 편집이나 촬영 영역에서 할리우드,
직미드 스타일을 따라잡으려 노력하는 중입니다. 비단 화제작이나 대작만이 아니라 한듯 전반이 그러한데요. 심리극이면서 멜로드라마에 가까운 부부의 세계와 원작인 영국 드라마 BBC 닥터 포스터의 전반적인 호흡이나 리듬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현격히 드러납니다. 형사물이나 탐정물을 포함해 다채로운 장르 드라마로 장르 자체의 외연에서 앞서갔던 과거 일대의 영광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장르물만 놓고 보면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일본의 젊은 세대도 우리 시청자들과 마찬가지로 눈높이가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제작비 규모가 현격한 일들은 빠른 편집보다 긴 호흡을 고집하거나 소위 때깔 자체를 크게 고집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데요. 무엇보다 정서와 감정을 강조하는 한도와 달리 일대의 연출은 훨씬 더 점잖다는 평이 많습니다. 시그널 이나 사인 같은 한국 장르물과 일본 리메이크 버전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한일 양국은 사실 서로 간 가장 많은 리메이크 작품을 주고받는 국가입니다. 수십 편의 리메이크 드라마가 양국에서 꾸준히 제작됐는데 과거에는 일본의 드라마나 예능을 한국에서 리메이크하는 사례가 압도적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전세가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젊은 일본 시청자는 더 이상 과거 점잖고 호흡이 긴 기성 스타일보다 화려하고 전개가 빠른 현재 콘텐츠를 선호하며 한국의 드라마가 그 선호에 적합했다는 분석입니다. 티빙 측에 따르면 로폰기 클라스는 한국 외에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태국, 북미 등에서 공개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로폰기 클라스가 본국 일본에서의 시원치 않은 반응을 딛고 여타 국가에서 또 어떤 다른 평가를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